안녕하십니까, 과학강사 장영조입니다. 이번 3월에 개강되는 통합과학 중간고사 대비 경기고반 강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수능 수업 또는 고등부 내신 수업을 좀 20년 이상 쭉 해오고 있고요. 대입 논술 수업과 컨설팅까지 맡아서 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많은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학원에서 수업을 했느냐보다 어떤 과목 수업을 했느냐를 강조드리고 싶은데, 제가 수능 수업으로는 물리 1, 화학 1, 2, 생명 1, 2, 지구과학 이렇게 물, 화, 생지 모든 과목을 전부 다 수업을 했었습니다. 네 과목을 다 했으니까 대충 하지 않았을까 싶을 수도 있겠지만요. 각 과목 모두 저희 강의평가에서 약 상위 점수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어 있는 수업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내신 과목도 고1, 물 1, 2, 화학 1, 2, 생 1, 2, 지구과학 1까지 모두 다 진행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물화생지 수업을 모두 다 진행하게 된 계기가 강사 처음 시작할 때였던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할 때 고1 과목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파트가 일부가 다 있는데, 제가 수능 수준의 이 강의력이 없으면 질 좋은 수업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1에게 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의를 해주기 위해서는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지구과학원을 충분히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쭉 해서 지금까지 수능 수업까지 또는 논술 수업까지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합과학 내신 과목을 수업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최적화된 강사가 아닌가라고 자부하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강좌 특징들의 장점은 정말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딱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특징적인 가장 큰 테마는요, 누적 백지 테스트죠. 지금 한 20년 넘게 계속 이걸 해온 것 같아요. 빡셉니다. 빡빡하고 아이들한테 힘들긴 하지만요, 효과는 아주 크죠. 자, 백지 테스트입니다. 제가 말한 백지 테스트는 좀 화면상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제가 테마를 주거나 아니면 빈칸 넣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저는 이런 적자 이제 적어보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빈칸 넣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진정으로 공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각 단원별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또는 틀리기 쉬운 거 이거 정도는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저는 내신 수업하는 학생들 말고 재수생까지, 수능 수업을 준비하는 재수생까지 백지 테스트를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재수학원에서 저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매일 수업 시간 전에 백지 테스트를 적고 있는데요. 지겨워는 합니다만 그래도 효과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자, 어느 한 클래스에서는 제가 3월 달에 강좌를 시작했는데 보통 4등급, 5등급에 있던 아이들이 6월 모평에서 모두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전부 다 2등급 안쪽으로 1등급과 2등급 밖에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도 되게 신기했던 시절인데요. 자, 그때 문제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보다 속도에 대한 문제거든요. 6월달 모의평가까지는 수능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야 하는데 이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확실한 풀이 속도를 만들어줬기 때문에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내신 수업도 마찬가지죠. 내신 시험 또한 속도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한 암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확실한 암기는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야 외워! 라고 시켰을 때 대부분 하는 행동은 읽고 있습니다. 자, 읽고 있으면 백지 테스트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외우는 방법까지 수업 시간에 수정을 해주는데요. 아이들이 적는 걸 보고 있으면서 아니야 이건 중요해,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쓰지 말고 이런 거 써야지 라고 쓰는 거 지도까지 하면서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백지 테스트는요, 정말 학생들이 너 얼마나 외웠어? 이런 테스트의 목적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는 건 공부한 내용을 본인이 정리하면서 쭉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만드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2주차, 3주차 지나가면서 계속 새로운 걸 배우는데 1주차 때 배운 것들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깝잖아요. 그래서 처음 배웠던 부분도 끝까지 암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누적시켜서 적게 하는 게 제일 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아이들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문제 풀 때 보면 되게 달라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백지 테스트입니다. 자, 다음 학교별 학교에 나온 내신 문제 분석할 때 또한 이 백지 테스트의 장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제 강의 스타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백지 테스트를 보려면 그냥 적어 이거는 아니고요. 제가 각 유형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줍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만 다 외워서 적어야 해 라고 하는데요. 그럼 물리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물리는 그럼 공식을 적느냐? 공식만 갖고 물리는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식을 적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 기출문제 하나를 따왔는데요. 잘 보이진 않지만 항상 해마다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나오는 물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리 문제를 나올 때 저는 이런 걸 정리해 주죠. 지문에서 중력의 크기가 나온다. 그럼 중력의 크기는 무게야로 생각해. 누가 무거운지 보면 되니까 질량의 m 물체랑 2m 물체랑 누가 무겁니? 네가 무겁지. 이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해서 도착을 하는데 이 도착할 때 시간, 이거는 무조건 높이와 관계 있어 질량의 무관에 이런 글을 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동 거리를 물어보면 여기 속력, 근데 그냥 속력도 안 돼요. 그냥 아이들은 어딘지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정해주는 게 순서를 만들기 좋으니까요. 이렇게 수평성, 수평도 어렵다 그러면 그냥 오른쪽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 말을 적어줄 겁니다. 뭐 나오면 그래프 그리기, 기울기의 면적을 이용하여 이동 거리 만들기, 이렇게 해서 글로 이 문제에 필요한 모든 지문들을 적어줄 겁니다. 틀리기 쉬운 거, 풀어야 될 순서, 이 순서가 매뉴얼처럼 적어져 있으면 공식하고 상관없이 문제가 단번에 아주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주관식 문제도 나오는데요. 주관식 문제도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물리 또한 백지 테스트에 적을 수 있을 만큼의 이론을 정리를 해주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격적인 문제 풀이형 이론 정리를 하는데 이 밖에도 정리를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그거는 경기고 시험지만에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제가 3개년 분석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 중에 물리 파트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기고 시험지는 뭐 많이 분석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네 분의 선생님께서 각각 이렇게 객관식 5문항, 서술형 2문항, 이 틀은 계속해서 변함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객관식 5문항, 서술형 2문항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작년에 보면 물리 선생님은 6문제 내셨어요. 물리 선생님. 하지만 다른 과목이 줄어든 건 아니고 다른 과목은 모두 다 5문항씩, 그리고 서술형 2문항씩 꼬박꼬박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물리에 대한 특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기말고사까지 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중간고사 강좌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시험 분석만 가지고 물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시험지를 분석해서 지금까지 판단해 봤을 때 이 물리 선생님께서는
가장 패턴이 바뀌시지도 않으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 강조하는 부분들의 특징이 드러나는 그런 시험지가 있는데요. 꼭 물리 선생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통합과학이 갖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론에 대한 분석보다는 통합과학이 주고 있는 중심은 일상, 주변과 과학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학. 그래서 교환에 나와 있는 일상생활의 예,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 예를 읽어요. 읽으면 이해 갑니다, 그 순간은. 그런데 문제 풀 때는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예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것 또한 제가 필기를 시켜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야 시간들이 빨라지거든요. 자, 물론 난이도 면에서 제가 이렇게 중, 상, 하 이렇게 나눠 놓았는데요. 문제를 푸는 어떤 난이도라기보다는 상이나 중이라고 만들어 놓는 거는 학생들이 틀리기 쉽거나 좀 고민되겠다 싶은 거를 중이나 이 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특히 주관식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렇게 글로 쓰기가 좀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방금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자유낙하와 포물선에서 포물선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문제죠.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학생들에게 시간은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수업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정리만으로 모두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풀 수 있게 아이들에게 할 거고요. 만약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라도 만들어서 무조건 풀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러한 어려움보다 큰 특징을 갖고 있는 건 바로 신소재입니다. 이 물리 선생님께서 생각보다 신소재의 초전도체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초전도체는 이전 물리원, 지금 현재 물리원 말고요. 이전 물리원과 이전 계정의 융합과학에서 매우 강조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물론 아주 고난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물리원 또는 융합과학을 경험했던 선생님들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자, 물리원에서 등장을 했는데 여기도 초전도체, 사실 지금 통합과학의 신소재에서는요 초전도체와 그래핀이 강조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자연 모방 신소재 쪽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나오는데 예전에는 중심이 아주 그래핀이었다면 융합과학 때는 통합과학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쪽에 조금 더 중심이 많이 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고 시험 문제는 신소재 그래핀과 초전도체 현상에 대한 것들이 집중되어 있죠. 그럼 초전도체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건가 하고 제가 기출문제를 좀 캡처를 해서 지저분한 부분들은 좀 써서 만들어 봤는데요. 자,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거를 보면요, 나의 현상은 C 효과라고 하며, 이거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자, 나의 현상은 C 효과라고 하며 독일 과학자 C가 발견하였다 이렇게. 자, 순에 뭐가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 이런 거는 적어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이 C 효과, 독일의 과학자 C, 이렇게 해서 문제에 정확한 단어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애매한 문제거든요. 초전도 현상이 뭔지는 아이들이 다 압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갑자기 이렇게 저항이 0이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인계점 온도 밑에가 되면 이렇게 자기장이 사라져. 그래서 반자기장, 그래서 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니까 다 알 텐데, 거기에 대한 용어,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연속으로 계속 내고 있냐면요, 잘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왜냐면 눈으로 읽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백지 테스트의 장점이 드러나겠죠. 여기서도 분명히 이런 내용들, 그래핀과 초전도 현상만큼은 이 현상 이름, 심지어는 과학자 이름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암기를 시키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화학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화학 파트는 크게 이 2020년과 21년하고 23년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빅뱅.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는 통합과학의 제 1단원은 모두 다 화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소재, 생명 속의 과학, 이거는 생명 선생님과 물리 선생님이 하기도 하고요. 빅뱅 이런 건 지구과학 선생님이 파트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도 있지만, 물질의 중심은 원소들이 어디서부터 태어났으며 탄생했으며 그 탄생이 지구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어까지를 쭉 스토리로 보면 화학의 전부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2020년과 21년에서는 이 빅뱅과 별의 탄생을 화학 선생님이 만드셔서 주기율표까지 쭉 연결할 수 있게 좋은 이런 진도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년에서 딱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빅뱅 파트가 없어요. 바로 원소,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이 주기율표의 어떻게 보면 2단원이라고 볼 수 있죠. 1-2단원.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됐는데, 역시 화학 선생님께서 화학 파트만 전담을 했다. 그래서 보면 지구과학이 나오는데 지구과학에서 이렇게 우주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지금 현재 지구과학 수능 1의 가장 마지막 단원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구과학 선생님께서는 이쪽을 수능형 수준으로까지는 아니어도 그와 비슷한 유형들, 쉬운 문제들을 같이 내지 않을까 싶어요. 설명도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설명을 와서 해주시면 방금 고2 설명하고 또 내려와서 고1한테 설명할 때는 고2 내용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구과학 수능 문제들과 모의고사 문제들을 좀 알고 있어야 지도에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화학으로 좀 다시 넘어가 봤을 때는요, 화학은 비교적 교과 과정에 충실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특징, 화학 결합은 아마 기말고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딱 원자 구조와 모형까지 이렇게 해서 진도 수업을 나갈 예정인데, 제가 다른 거의 서술형에 비해서 이쪽에다가 제가 상이라고 넣어놨는데요. 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내가 상이라고 넣어놓는 경우 정말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저는 원래 수업 시간에 그냥 무조건 화학 반응식을 다 외워서 쓰게 시킵니다. 역시 백지 테스트의 효과겠죠. 그래서 보면 주관식 문제에서 알칼리 금속의 특징에서 나오는 화학 반응식을 쓰게 하기 때문에 제가 상을 하고 나왔는데, 저랑 수업을 같이 진행했던 학생들은 상 문제는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 다음 거, 원자 구조와 전자 껍질, 이 문제는 방금 물리랑 좀 비슷해요. 설명을 하자면 애매하거든요. 자,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서 궤도를 뭐라고 한다. 화학 선생님에 따라서는 껍질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주양자 수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겠지만,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를 정확하게 적어야 점수로 인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충실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난도 문제라기보다는요, 이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애매한 걸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역시 항상 제가 하고 있는 테스트, 백지 테스트에도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적을 수 있게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생명 파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명 또한 살짝 다른 경향성을 보여서 올해도 2023년 경향, 2022년인데 죄송합니다. 작년 경향하고 똑같은 경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세포막과 물질 출입과 농도, 효소라고 하는 거는 이 대단원, 2단원에 나와 있는 생명의 두 번째 단원까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변해서요, 2023년에는
핵산의 특징, 즉 1단원에 나와 있는 생명현상의 구조, 물질, 이거부터 해서 3투까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물질대사와 효소와 기능, 이 효소에 대해서는 초반 진도 수업 때는 수업을 시간 아까우니까요 진행하지 않고요. 진도가 나갔다고 하면 한 4주차, 5주차쯤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 핵산의 특징, 핵산은요 생명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DNA 이거는 생명원에서 나오지 않죠. 그러면 어디서 나오면 생명2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통합과학을 수업을 할 때는 생명원, 생명2, 화학원, 화투, 물원, 물투까지 다 알고 있는 선생님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나오는 논술력 문제인데요.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염기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하려면 이 T와 지금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정확하게 생투 문제입니다. 생투에서 이제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너랑 너랑은 모양은 틀린데 크기가 크네. 그러면 이 염기의 크기 비교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과정은 아니에요. 아데닌과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 피리딘 계열과 퓨린 계열이라고 해서 너는 크고 너는 작고, 그래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야 DNA 간격이 일정해 라고 배우는 것이 생명2에서 등장을 하고요. 생명1에서는 이게 등장을 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생명 선생님이 문제를 낸 걸로는 여기까지는 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역시 저도 물질 출입도 마찬가지인데요. 물질 출입도 잘 나오지 않는 그래프까지 제가 물론 생명2에서 나와 있는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풀릴 예정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뭐 수능 자료들이 물원, 상원, 생명, 지구학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 선생님은 특히 생투 문제를 좀 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명2에 나와 있는 고난도 문제까지 학생들에게 더 풀려서 훨씬 더 내신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구학 파트인데요. 지구학 파트가 가장 큰 변화가 생겨있는 파트입니다. 문항 분석을 좀 해봤을 때는 역시 3단원에 나와 있는 지구의, 그러니까 2단원에 나와 있는 지구를 이루는 구성 물질, 신소재의 특징 이쪽을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계속 가르치고 나서 단원으로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1단원에 처음 나오는 우주론과 빅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여기까지는요. 보기 선택의 지문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오지 않고요. 그냥 정말 내신형인데 규산형 광물에 대한 탄수화물의 특징입니다 하면은 지문 5개 정도 나오고 막 이렇게 골라내는, 지문이 많기 때문에 읽는 속도가 느려지면 안 되겠죠. 물론 여기를 대비해서 역시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속도를 감을 만들기는 할 텐데요. 그렇다고 그러긴 할 텐데 혹시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이번 작년 문제 유형을 봤을 때는, 기말고사까지 쭉 봤을 때는 지구과학 선생님께서는 수능 모의고사형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 빅뱅과 특징은 고등과정에서 충실하게 이렇게 가고 있기는 한데요. 지구과학 문제 중에 하나를 좀 다시 한번 캡처해서 보면은 이 편의라는 건데요. 이 적색 편의가 역시 이번 통합과학에서는 강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융합과학에서 매우 강조되어 있던 부분 중에 하나라서요. 자칫하면 소홀하게 공부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문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이더라고요. 물론 이 적색 편의는 역시 지구과학 원에서도 아주 심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구과학 원 수준의 문제인 건 맞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통합과학을 수업하는 데 있어서는 지구과학원,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수능 수업들을 잘 알고 있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수능 수업의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것 또한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좀 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수능 유형의 수준까지 문제를 풀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게
아주 고난도는 아닙니다.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문제 유형이 지금 통합과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형은 아니라서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문제집에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학교를 분석을 해봤을 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물원화원생원지구과학원을 꾸준히 지금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 거가 통합과학 수업에는 엄청 큰 장점이 될 거고요. 저의 수업 방식인 항상 꼼꼼하게 백지 테스트를 검사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6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강의 시간은 이제 목요일 날 6시부터 진행을 할 텐데 9시에 끝나지만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백지 테스트가 미흡한 학생들은 남겨서 완성이 될 때까지 좀 남겨놔서 다 외우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할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자, 1주차부터 거의 3주차까지는 이론 정리를 할 텐데 여기 물질대사와 효소는 제가 분위기 봐서 학생들한테 얼마나 진도를 나가는지 확인한 후에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3주 동안 꼼꼼한 이론 정리와 편한 이론 정리를 다 해놓고 나면 물론 백지 테스트는 일단 1주차만 빼고 모두 다 진행될 겁니다. 모의 테스트 문제, 자 이제 실전 문제 풀어봐 이렇게 문제를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와 이런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본인들 학생들 부교재도 있고요. 학생들이 방학 때부터 또는 자기들이 공부를 스스로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문제집 또한 제가 점검을 하고 그 문제에 있는 질문까지 전부 다 받을 겁니다. 학생들 갖고 있는 문제집 모두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이때는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도 확인도 하고요. 문제를 좀 많이 다 풀릴 거고 이거 이외에도 저는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문제를 많이 경험하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주차 때는요, 이제 학교 교과서와 필기,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힌트가 없으면 주관식 문제가 좀 힘든데 학교에서 어느 정도 힌트는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이 힌트들 또는 학교 필기, 학교 문제집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나서 추가 이론이 필요하거나 선생님이 이쪽에서는 강조하겠구나 싶은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서 문제풀이를 시킬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6주 진행을 하고 나서 직전보강 때도 역시 저는 무조건 질의응답만 받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했던 걸 빠른 정리로 한 번 더 상기시키게 하고 백지 테스트도 한 번 더 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주의사항과 질의응답 이렇게 하고 나면 문제는 이제 스스로 풀어봐도 되니까요. 풀어봐도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6주 동안 수업을 진행해서 마칠 생각입니다. 이러한 수업 진행과 이런 학습 관리 갖고 충분하게 애들이 1등급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요. 저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지도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